여기서 소독하고 살균하고 그다음에 방부 지켜져 있잖아요, 그죠? 그 세 개를 보는데 여기서 제가 보기에는요 소독제의 구비 조건 있잖아요. 요거를 좀 유심히 봐야 되지 않을까. 요거하고 비슷한 게 첨가물의 그 조건 있잖아요. 식품 첨가물의 조건 그거 하고 비슷해요. 그래서 같이 이렇게 묶어서 외우면 되게 좋을 것 같아요. 첫 번째 보면은 그죠? 네, 보면은 그죠? 미량으로 있잖아요. 이 소독제 살균 능력이 있어야 됩니다. 그 문제 나오는 거 보면은 뭐 이런 것들을 위주로 해가지고 공부하시면은 2차 필기는 그래도 도움이 좀 될 겁니다. 또 왜 미량으로 넣는지 알죠? 많이 넣으면 어떻게 돼요? 원래 맛을 변화시키기 때문에 항상 이렇게 소량으로 넣어야 돼요. 그러면은 영하고 비슷한 게 이제 같지는 않은데 예, 식품 첨가물의 구비 조건도 비슷합니다. 이 지금 나오는 거하고 그 다음에 좋은 게 무미, 예, 무색, 무치여야 합니다. 색깔도 교황이 없는 게 낫겠죠, 그죠? 그 다음에 맛도 없어야 되고, 그 다음에 냄새도 나지 않아야 됩니다, 이게. 그 다음 세 번째는 일단은 경제성이 있어야 됩니다. 그 얘기는 뭔가 하면은, 예, 가격이, 예, 프라이스가 싸야 됩니다. 그 다음에 안전성이 있어야 되죠, 그죠? 위험하면 안 되잖아요, 그죠? 예, 요 정도만 적어줘도 괜찮은 것 같고요. 너무 정면으로 보시면 그 다음에 사용 방법이 예, 어려우면 안 돼요. 그죠? 그 다음에 소독제이기 때문에 부식성이나 이런 게 있으면 안 되죠. 그죠? 그 다음에 예, 표백성이 또 있으면 안 됩니다. 있으면 네, 요 정도 이렇게 적으면 될 것 같아요. 네 가지 정도만 하시면 될 것 같아요. 식품 첨가물도 똑같은 내용이에요, 이게. 같이 외우시면 돼요, 이게. 요 밑에만 좀 다르지. 요 위에는 식품 첨가물의 예, 구비 조건도 똑같은 내용이에요. 그죠? 같이 그렇게 외우시면 되고요. 소독이라는 의미는, 자, 포자는 절대 죽이지 못합니다. 그죠? 자, 요거는 이제 이렇게 하시고요. 이제 의미만 살짝 읽어보고요. 소독은 이제 포자는 죽이지 못하는 그 단계를 소독이라 그럽니다. 그 다음에 살균인데, 살균도 마찬가지로 살균하고 멸균하고 다릅니다. 얘는 균을 그냥 죽이는 행위입니다. 멸균은 틀리죠. 그죠? 멸균은 예, 완전히 없애는 거죠. 아예 없게. 낙마할 뜻이 틀립니다, 우리가. 살균은 그래도 살아있습니다. 네, 그것만 좀 아시면 될 것 같고요. 살균에 보면은 이제 살균을 어떻게 하느냐. 그러죠. 이제 살균의 방법도 여러 가지가 있는데, 첫 번째 이거 보면은 자외선 살균법 있죠, 그죠? 예, 빛을 이용해가지고 살균하는 방법을 자외선 살균법이라고 하고요. 방사선 살균법이 있죠. 뭐 맞나요? KGY인가? 그죠? 단위 이렇게 쓰나요? 요 밑에 이하로 예, 방사선을 쬐가지고 만드는 겁니다. 물론 요것도 방사선을 보면 조건이 있습니다. 뭐 2번 방사선을 쪼면 안 되고, 그죠? 그 다음에 얘는 반드시 그 포장지 위에다 표시를 반드시 해야죠. 안 하면 안 됩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 보면은 이제 고압 전기 멸균법입니다.
종류만 이런 종류가 있구나 이런 건 알아놓으세요. 말 그대로 전기를 있잖아요. 전기도 집어넣고 압력도 높게 해가지고 집어넣어가지고 멸균을 시키는 방법입니다. 그 다음에 뭐 세균 여과법. 여과니까 아무래도 어떤 거예요? 어디에 걸르는 겁니다. 그 다음에 뭐 열탕 소독법 이렇게 한 요 정도 종류가 이렇게 있다고 생각을 하시고요. 간단히 한번 보세요. 보고 저 뒤에 가지고 이제 조금씩 이제 깊게 들어갈 겁니다. 열탕이니까 아무래도 어떻게 해요? 예, 끓이든지 어떻게 해요? 끓이다는 행위는 또 어떤 말로 자비소독 있죠. 자비소독이 이것도 마찬가지로 끓는 물 안에 집어넣는 겁니다. 끓는 물 안에 자비소독이 이렇게 나옵니다. 그냥 이게 이런 책들을 읽을 때 제일 힘든 게 이제 그 단어 이걸 잘 모르기 때문에 맨날 읽어도 이게 뭔지 모르겠어요. 기억도 안 나고. 그 우리 보면 평소에 맨날 하는 행위들입니다. 이게 단어로 이렇게 다르게 나왔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가열살균법인데, 자, 가열살균법은요, 가열을 하자는 거죠. 여기 있는 방법은 이제 뭘 같아요? 우유로 하는 게 우유. 대표적으로 우유입니다. 우유로 생각하시면 이해하기가 좀 첫 번째 보면은 이거는 이제 저번에 한 번 나왔어요. 이거 기능장 문제 나왔어요. 예, 찾아내는 거. 예. 좋은 장시간 살균법이라고 그래요. 그래 영어로는 뭐 옆에 보면 LT 이렇게. 하나는 그죠 롱타임이겠고 하나는 템플릿이겠죠. 그죠? 얘는 60에서 65도씨가 해가지고 30분 내지 35분 정도를 가열을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가열하고 나서는 그 바로 그 하는 게 아니라 또 어떻게 해요? 냉각을 합니다. 그것도 여러분들 조금 아셔야 됩니다. 두 번째는 이제 70도씨 정도로 하는데 그걸 뭐라고 얘기하냐면요. 고온 단시간 살균법입니다. 얘는 HT, ST라고 이렇게 이제 영어로 명명하고요. 그럼 뭐 외워야 되는 거? 막 온도하고 시간을 외우셔야 됩니다. 이거 70 내지 75도씨로 해가지고 얘는 15초간. 예. 예. 세 번째는 고온 장시간이죠. 자, 얘는 90도 정도 되는 온도로 해가지고 있잖아요. 30분 내지 1시간 정도 이렇게. 대표적인 게 우리 멸균 우유 있잖아요. 얘가 그죠? 멸균 우유가 요 고온 장시간으로 살균하는 방법입니다. 그러니까 멸균 우유에 또 단점이 딱 한 가지 있잖아요. 그죠? 뭘 같아요? 멸균 우유의 단점은 이 가열을 하면은 가열 냄새가 있습니다. 가열치가 따로 있어요. 그래 이렇게 마셔보면은 그냥 우리가 먹는 우유하고는 조금 틀립니다. 이제 네 번째 이걸 가장 많이 쓰거든요. 초고온 순간 살균법이라고 그래요. 순간 살균법. 영어는 UHT입니다. 앞에 U자는 울트라입니다. 울트라 하이 템플릿이겠죠. 얘는 135도씨에 뭐 1초에서 뭐 3초간. 책마다 조금 틀립니다. 뭐 3초에서 5초간도 있고 뭐 그래요. 그러니까 제일 중요한 거는 뭐 이 앞에 온도들 있잖아요. 그죠? 온도. 이름하고 온도하고 이름하고 온도하고 이름하고 온도하고 이름하고 온도 요거 외우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대표적인 게 우유입니다. 우유. 그러니까 제일 지금 식품에서는 보면 제일 많이 사용하는 게 요거 많이 사용합니다. 그래요. 보통 시중에 우유
냉장고에 있는 우유가요. 그 뒷면에 보면은 UHT 기법으로 뭐 만들었다 이렇게 딱 적혀져 있습니다. 자, 요거는 반드시 외우세요. 1차는 물론 반드시 나오고요. 2차는 저번에 한번 나왔으니까 요번에는 좀 나오기는 어렵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드는데 1차는 반드시 나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소독의 정의는 아까 했으니까 가고요. 소독의 이제 종류 보면은 뭐 여기도 그냥 한번 읽어보시면 여러분들이 이해하실 것 같아요. 저온살균법, 그 다음에 자비소독. 자비 아까 그냥 끓여서 한다 그랬죠. 그 다음에 전기소독, 그 다음에 건열 멸균법. 열을 통과하는 겁니다. 뭐 열을 통과한다고 생각하면 이만한 데다 어떻게 돼요? 내용물 집어넣고 여기에다 뭐 집어넣는 거예요? 파이프 집어넣어가지고 그 열을 통과시키면 돼요. 그럼 그 부분을 대신 여기는 어떻게 돼요? 대류를 막 이렇게 그죠? 해주면은 멸균이 되겠죠, 그죠? 그 다음에 소각 화염 불러서 하는 거죠. 그 다음 자외선 소독법 뭐 이런 게 등이 있습니다. 뭐 화학적 살균법이 있고요. 이것도 그냥 한번 읽어보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자 여기 이제 또 종류가 있죠. 염소, 포름알데히드, 석탄산. 예, 요거는 1차 하시는 분들은 요 문제에 나옵니다. 요거 좀 아셔야 됩니다. 좀 조금 상세하게 아셔야죠, 그죠? 염소 소독을 하는데 염소는 보통 보면 우리 수영장에 있는 거 있죠. 수영장에서 네. 염소는 뭐 영어는 이렇게 나타내죠. CL2 그죠? 얘는 진짜 0.1 내지 한 뭐 0.2 ppm 정도 사용하는데요. 자, 음료수, 수영장, 그 다음에 상하수도를 소독할 때 이 염소를 주로 많이 사용합니다. 이 특유의 냄새 있습니다. 이게 향이 되게 강해요. 그 밑에 보면 차염소산 나트륨이라 그러잖아요. 차염소산 나트륨은요, 요렇게 합니다. 이게. 네. 차염소산이라는 건 요겁니다. 네, 이게 화학식으로는 이렇게 나옵니다. 이게 강한 살균력이 있어요. 그 다음에 포름알데히드라는 것도 있고요. 그 다음에 석탄산, 우리가 보통 얘기하는 페놀, 그죠? 페놀도 있습니다. 자, 페놀은 화학식으로 어떻게 표시하는가 하면 육각형으로 표시합니다. 그죠? 이중결합이 몇 개 있는가 하면 하나, 둘, 세 개 정도 이렇게 있고요. 여기에다 OH가 있으면 요걸 페놀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페놀을 이렇게 자꾸 얘기 나오면은 일단은 화학식 이렇게 생긴 놈이 페놀이구나 생각하셔도 될 겁니다. 페놀이 좋을 때도 있고 나쁠 때도 있고 그래요. 뭐 좋을 때는 저겠죠. 우리 저 차에 페놀 성분이 있어가지고 항산화 효과가 있다 그러죠. 차 이런데 그죠? 카데킨. 예. 그거는 폴리페놀이에요. 이런 게 2개 정도 있는 거고 얘기하는 겁니다. 예, 그 다음에 과산화수소도 이제 이런 우리 소독할 때 살균할 때 쓰입니다. 우리 빨간 약이 있잖아요. 예, 그 과산화수소입니다. 그 다음에 알코올은 물론이겠죠, 그죠? 알코올인데도 메탄올이 아니고 에틸알코올입니다. 에틸알코올입니다. 그죠? 그죠? 예, 우리가 주로 하는 건 요겁니다. 두 번째. 에틸알코올입니다. 그 다음에 크레졸, 그 다음에 승홍, 모큐르크롬 이런 거 있고 생스페 등이 있습니다. 1차 때는 요거 다 아셔야 됩니다. 2차 때는 아직까지는 요 부분에 대해서는 문제는 나오지는 않았고요. 그 다음 방부의 의미. 얘는 한시적입니다. 한시적으로 부패나 발효를 방지하는 겁니다. 이게 방부는. 그 방부도 보면은 우리가 향신료를 이용해가지고 방부를 하는 것도 있고 화학약품을 집어넣어가 방부를 하는 것도 있죠. 그죠? 그 다음에 멸균의 의미. 멸균이라는 것은 완전 무균 상태입니다. 그러니까 살균, 멸균 완전히 다른 겁니다. 그 다음에 이제 감염병이라는 게 있습니다. 감염병과 기생충인데
여기서 여러분들이 보셔야 되는 게 이제 뭔가 하면 감염병 발생의 3대 요소 요거. 일단은 그죠. 감염된 원인이 하나 있어야 될 거고요. 그죠? 그 다음에 감염이 어떻게 전파가 되었냐. 그 다음에 이 숙주가 면역성이 있나 없나. 그 세 개. 줄쳐놓고 그 딱. 예. 감염병의 3대 요소. 2차 필기는 이제 이런 것들이 되게 나온다고 생각하면 돼요. 두 번째, 감염 경로입니다. 그게 이게 전파 방식이죠. 어떤 식으로 전파가 되었는지. 그죠? 세 번째가 숙주의 감수성입니다. 다른 말로 하면 면역성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숙주가 면역이 있나 없나 그렇게. 요 세 개 정도는 정확하게 딱 아셔야 되고요. 그 다음에 생성 과정 이거는 그냥 넘어가도 될 것 같아요. 그냥 교기를 보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감염병의 이제 분류 보면은 세균성 감염병, 그 다음에 바이러스 감염병인데 이것도 여러분들 한번 쭉 읽어보세요. 2차에 나오기는 좀 이렇게 너무 범위가 양이 많고, 근데 이제 1차는 이제 어떤 건지 아셔야 되겠죠. 균, 바이러스 이런 거 있잖아요. 리케치아 이런 거는 구분을 딱 짓고 외우셔야 됩니다. 바이러스는 반드시 살아있는 세포에서만 살 수 있는 게 바이러스입니다. 그 다음에 리케차 그러면 무조건 발친티푸스 무조건 외우세요. 그 다음에 원생동물은 아메바 이렇게 외우시면 되고요. 뭐 경로에 따라는 호흡에 의한 거 있고요. 그 다음에 소화기계에 의한 거 있고 등이 있습니다. 요 부분은 나올지 안 나올지 모르겠는데 법정 감염병 있잖아요. 중량이 원래 위생에서는 되게 중요한데 뭐 이런 데서 문제는 잘 안 나오는데 1차는 이제 나올 소지는 되게 많고요. 여기 보면 1급, 2급, 3급, 4급이 있는데 뭐 4급 정도가 조금 약한데 전부 다 되게 소중하게 좀 보긴 봐야 되는 겁니다. 1급 같은 경우는 되게 강력하죠, 그죠? 뭐 예전에 보면은 사스, 메르스 이런 것들이 처음 다 1급에 들어가는 거고요. 2급은 그래도 조금 1급보다는 파급 효과가 조금 적죠, 그죠? 한번 쭉 읽어보시고 옆에 이제 내용이 어떤 내용들이 있나 한번 이렇게 파악을 한번 해보세요. 그 다음에 이제 요거 질병을 매개하는 동물과 해충인데 요거는 이제 저건 많이 나오죠. 저거 1차 때 요거는 확실히 나옵니다. 요거는 1차 때. 그러니까 2차 때는 아직 나오지는 않았는데 나올 소지도 있다고 봅니다. 2차 때도. 그러니까 요것도 딱 정리해가지고 외우셔야죠. 일단 파리바퀴벌레는 장티푸스. 장티푸스는 되게 많이 걸리죠, 그죠? 그 다음에 파라티푸스. 그 다음에 이지, 콜레라. 요거는 파리나 바퀴벌레예요. 그 다음에 이는 이거 같은 건 이제 알잖아요, 그죠? 알친티푸스, 그죠? 그 다음에 제기요. 여기서는요, 이게 되게 설명하기 되는 게 이게 되게 종류가 많아가지고요. 그 다음에 벼룩은 패스트, 제기열 등입니다. 그 다음에 모기는 내염, 말라리아, 그 다음에 사상충증하고요, 황열 등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기능사에 나오는 이게 나오죠. 다음 종목 G로서 이렇게 되는 거, 발진티푸스하고 그 다음에 옛날에 저 패스트 있잖아요, 그죠? 얘가 G로, 그 다음에 저쪽 가무시죠. 요게 나오죠. 요거 나와가지고 요게 어디로 가는지 몰라가지고 고민하는 게 있죠. 얘는 기능사 시험중이, 그죠? 요거 3개 있다는 거 하시고 요거 이제 외워주시고요. 1차 준비하시는 분들 요거 아셔야 됩니다. 그
그다음 진드기는 유행성 출혈력이 있고요. 쩌쩌 가무시증 제기율 이렇게 있습니다. 요거 나눠 가지고 있잖아요. 네, 꼭 외우시기 바랍니다. 그다음에 경구 감염병인데 경구 감염병이라는 것은요 입구자잖아요, 그죠? 입을 통해서 이렇게 감염이 되는 걸 경구 감염병이라고 합니다. 병원체가 입으로 침입하여 감염을 일으키는 소화기 계통 감염병입니다. 자, 줄쳐놓은 게 적은 양으로 얘는 감염이 됩니다. 경구 감염병은. 네, 2차 필기에 이거 나와도 경구 감염병하고 세균성하고 그게 차이점을 지어보세요. 뭐 차제성 얘기할 때 요거 반드시 외워야 됩니다. 그리고 1차 때에도 반드시 문제 나온다는 얘기입니다. 자, 얘는 적은 양으로도 감염이 되고요. 그 다음에 2차 감염도 됩니다. 적은 양으로 되기 때문에 또 2차 감염도 되고요. 그러니까 요거 중에는 반드시 적은 양으로도 되고 2차 감염도 한다. 이렇게 반드시 아셔야 됩니다. 그 다음에 이 경구 감염병의 예방 대책인데, 뭐 예방 대책은 여러분들 잘 보시면요. 일단은 제일 먼저 해야 되는 게 뭔가 내 신체입니다. 본인 자신부터 먼저 어떻게 돼요? 위생적이어야 되고, 그 다음에 설비, 그죠? 그 다음에 재료 이런 거겠죠, 그죠? 그 다음에 뭐 만들 때 이제 그죠? 만드는 공정에 대한 그런 위생들. 그런 식으로 해가지고 쭉 읽어보시면요. 요거 이해가 훨씬 편해질 겁니다. 자, 그 다음에 경구 감염병 이해가 있는데, 요거에 이제 종류를 아셔야 하는데, 그죠? 세균성 경구 감염병이고, 바이러스성이 있고, 요거 쭉 보면서 같이 볼게요. 자, 세균성에는 어떤 게 장티푸스 있고요. 그 다음에 세균성 이질이 있고, 파라티푸스 있고요. 그 다음 콜레라, 디프테리아 종류가 있습니다. 어떤 종류가 있다는 걸 알고, 그 옆에 이제 너무 깊은 내용이에요. 옆에 들어가는 건. 그죠? 그래도 한 번쯤은 읽어봐야 됩니다. 그 다음에 바이러스는 이제 어떤 게 있는가 하면 크게 보셔야 돼요. 소아마비. 이 소아마비가 보면은 이름이 좀 두 개가 있죠. 폴리오라는 이름이 있고 영어로는요, 그죠? 폴리오. 그 소아마비는 똑같은 얘기입니다. 그 다음 급성 회백 수염이라 그죠? 요 세 가지가 말이 똑같은 말입니다. 소아마비. 보통 어릴 때 나죠, 소아마비. 그때 치료하면 이거 낫습니다. 그 다음에 A형 간염도 있고요. 그 다음에 감염성 설사도 있고 천열 등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비말 감염이라는 거 나오는데, 이거는 이제 접촉을 인해서 이제 감염이 되는 게 비말 감염이라 그럽니다. 코로나 이때 이제 요런 단어들 되게 많이 나왔잖아요. 비말 감염이. 그 다음에 인추 공통 감염병입니다. 인추 공통이라는 거는요, 인수 공통이라고 얘기도 하고요. 사람하고 가축하고 둘 다 걸릴 수 있는 그런 전염병을 인추 공통 감염병이라고 합니다. 예방법. 요게 이제 1차는 예방법 나오죠. 다음 그 인추 공통 감염병 예방법 중에 뭐 틀린 걸 고르세요. 막 이렇게 나오기 때문에. 자, 이환동물의 발견과 격리입니다. 유한동물. 병 걸린 애들 있으면은 무조건 발견하면요, 격리를 시켜야 됩니다. 그 다음에 얘들이 사는 축사를 소독한다든지, 그 다음에 병든 소는 절대 유통을 시키지 않습니다. 그 다음에 사육 금지를 시키든지. 보통은 사육 금지를 시키면서 또 뭐예요? 아예 묻어버리죠. 그죠? 그 다음에 가축은 일단 예방접종 해야 되는 거게 말이고요. 그래서 이 가축들은 보면은 처음에 태어날 때마다 소한테 지금 그죠? 뭐예요? 항생제 주사 놓습니다. 그죠? 요건 또 다른 얘기입니다, 그냥. 요것도 하고, 그 다음 뭐하고, 먹이 있잖아요. 그죠? 사료. 사료에 또 뭐 넣을 수 있을 것 같아요? 병 걸리지 말라고 항생제를 여기다 집어넣습니다. 그럼 지금 우리가 먹는 것들은 한번 좀 살짝, 그죠? 나중에 이제 뭐 문제가 나온다면요. 요런 것 때문에 결국은 이것들을 다 누가 먹어요?
사람이 먹잖아요, 그죠? 사람이 먹기 때문에 얘네들 때문에 나타나는 게 뇌 분비계 장애 물질이라는 게 있습니다. 그 얘기가 뭔가 하면 요것도 나중에 알아 놓으셔도 됩니다. 뭐 DNA 만약에 어떤 DNA나 이런 게 있으면은 지가 원래 주인이 아닌데 얘들이 들어가요. 그리고 자기가 주인인 척해요. 그래서 병이 나는 거 뇌 분비계 장애 물질이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가짜인데 진짜인 척 해가지고 사는 애들이에요. 그러면 원래 해야 될 역할을 못 하게 되는 거예요. 원래 진짜 있는 놈들은 어떻게 돼요? 결합을 못 하는 거예요. 그게 뇌 분비계 장애 물질인데, 자, 이런 것들이 나중에 이제 여기에 장애를 되게 많이 일으켜요. 보통 이렇게 많은 게 뭔가 하면요, 우리 건축할 때 환경 호르몬 있잖아요. 그걸로 인해서 나타나는 병이 이겁니다. 자, 그 다음에 인추 공룡의 감염병이 어떤 거 있다. 요거는 이제 아셔야 됩니다. 1차 때는 반드시 알아야 돼요. 나 원래 저는 이렇게 원래 뛰어 이렇게. 왜냐면 이 자체 외우기가 너무 힘들어요. 그죠? 네. 탄저병, 그죠? 브루셀라, 야톡병, 야스리가 아니에요. 그래. 동큐리 이렇게 해요. 예, 한부야 동큐리. 그래, 요게 해가지고. 왜냐면 1차 시험 칠 때는 이런 거 찾아내면 되거든, 그죠? 돈이니까 돼지 돈단덕이라고 하거든요. 그 다음에 큐열, D는 리스테리아. 그러니까 요런 가지고 원래 글자 맞춰가지고 해야 됩니다. 요게 이제 인추 공통 전염병에 이제 들어가는 이거 말고도 되게 많아요. 많은데. 자, 탄저병 아시죠? 탄저병. 이렇게 탄저균이 이렇게 맞으면 그게 막 썩어 들어가는 거 있잖아요. 그죠? 지금 보니까 뭐 경성 크리에이츠인가 거기에도 보면 탄저균들 나와요. 자, 그 다음에 브루셀라증. 이제 브루셀라증 여기서 외우셔야 되는 거는요. 자, 동물에게 유산을 일으킨다는 거 요거는 줄쳐놓고 외우세요. 얘는 어디만 하면 유제품. 브루셀라증은 유제품. 그러니까 그냥 소를 생각하시고 소에 나오는 애들로 인해서 병을 얻는다 하면은 브루셀라증이라 생각하면 돼요. 우유 같은 거 이런 거. 결핵도 마찬가지죠. 결핵. 그냥 결핵도 소에 의해서 하는 거죠. 병에 걸린 소의 유식이나 유제품이 이제 사람한테 이제 나오는 거고요. 그 다음에 이제 외워야 되는 게 BCG 예방 접종하고요. 그 다음에 투베르클린 반응 검사 있잖아요. 그죠? 얘 두 개는 외워주셔야 됩니다. 결핵에 대한 검사나 이게 뭘로 하느냐. 투베르클린하고 BCG 예방 접종. BCG 예방 접종 우리 태어나자마자 많이 이렇게 하죠. 그죠? 자, 큐열입니다. 큐열. 병원 채널 리케치아. 요 정도만 아셔도 될 것 같아요. 큐열. 야토병은요, 산토끼 하면 됩니다. 산토끼. 자, 리스테리아증입니다. 얘는 리스테리아 균이죠. 그죠? 리스테리아균은 앞전에 설명 하나 한 건데, 그람, 몽통, 그람이 양성 중에 어디에 들어가요? 그람, 몽통에 들어가잖아요. 그죠? 염통에 들어가죠. 그죠? 그러니까 그까지는 아실 필요 없는데, 그래도 조금 알아놓으시면 나중에 이제 조금 편해집니다. 책을 볼 때 되게 편해져요. 그런 게. 그 다음에 노로바이러스인데, 이 노로바이러스가 나올지 안 나올지 모르겠어요. 이게 위생 중에는 워낙 범위가 넓어가지고, 그 중에 이렇게 하나를 꼭 집어서 나오는 거기 때문에 진짜 양이 많은 데서는 어디에 나올지 몰라요. 그래서 이제 공부하는 쪽에서는 보면 되게 답답하죠, 이게. 근데 위생 쪽에서는 로로바이러스가 되게 중요해요, 이게. 그죠? 조리 쪽에도 되게 중요하고.
얘는 이제 노스웨이라는 이제 그 지역의 이름을 따서 이렇게 만든 게 이제 노로 바이러스입니다. 그게 먼저 이제 발견됐기 때문에 얘는 바이러스성 장염입니다. 장애 일으키는 그런 종입니다. 장이니까 일단은 우리가 유추해 볼 수 있는 거는 설사 나오나요? 장 안 좋으면 설사 바로 나옵니다. 그럼 얘는 반드시 나중에 병이 나면 설사가 나겠죠. 그죠? 자, 잠복기는 24시간이고요. 12시간 내지 60분 안에 구토, 메스꺼움, 복통 및 설사를 동반합니다. 근데 얘는 이제 대부분이 빨리 호전이 돼요. 치료를 하고 나면은. 대신 한 2, 3일 동안은요, 아무것도 하면 안 됩니다. 왜냐하면 그 기간 동안에 있잖아요. 균이 또 옮길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얘는 완치가 되더라도 뭐 적게는 길게는 일주일 동안 있잖아요. 아무 일도 하지 말아야 돼요. 특히 음식에 종사하는 사람들. 근데 그거까지만 알아놓으시면 노로바이러스는 크게 뭐 문제는 나올 건 없을 것 같아요. 지역 이렇게 나오면 노스웨이주인가 미국에 있는 그 주에서 이제 하는 거예요. 자, 균의 특징은요. 자, 60도씨 30분 동안 가열해도 감염성이 유지되고,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엄청 끓여야 되겠죠, 그죠? 그 다음에 예방법은 이제 부토와 구토물은 감염력이 있으며 특히 설사 증세를 보이는 유아의 기저귀는 특별히 취급해야 합니다. 그냥 환자가 썼던 이런 것들은 웬만하면은 다른 사람이 손에 이렇게 거치지 않게끔 해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 밑에 적혀져 있죠. 자, 노로바이러스에 감염된 사람은 그죠? 증상을 느낀 날부터 회복 후 최소 3일까지 그죠? 최소 3일까지죠. 아무것도 하지 말라고 적혀져 있죠. 요 노로바이러스가 이제 완치됐을 때입니다. 2주간 감염력이 있는 경우도 있으므로 완벽한 예, 손세척이 되게 중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얘는 반드시 병이 다 나아도 다른 일을 하면 그렇게 안 되는 게 노로바이러스입니다. 요런 내용 나오면은 노로바이러스를 적으면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기생충이 기생충. 요즘은 뭐 기생충 그거 하는데 기생충이 원래 6개월에 한 번씩 이렇게 약 먹나요? 그죠? 6개월에 한 번씩 약 먹죠. 그죠? 자, 채소류 등을 통해 자, 이 채소류 등을 통하니까 채소는 우리가 그냥 생으로 먹잖아요. 그죠? 그죠? 그러면 얘가 이제 어디서 오는지를 생각해야죠. 원래 깨끗한 데서는 얘가 안 나옵니다. 그러면은 얘를 기르려면은 뭐가 필요하면 이게 그름이 필요합니다. 그럼, 그죠? 그러면 이 그럼에서 얘가 올라가는 게 되게 많은 거예요. 우리가, 그죠? 요즘 시골에 그럼 뭘로 만드는가 하면요, 돼지똥으로 만듭니다. 돼지똥에다, 닭똥도 있죠. 돼지똥에다 이제 다른 여러 가지 섞어가지고 부식시키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 균이 이제 물론 요즘은 옛날하고 틀리게 그럼을 만들 때도 이게 살균을 합니다. 옛날하고 좀 틀리게 살균을 하고 그다음 그럼을 만드는데 그래도 다 죽지 않고 알이 있을 때는 그대로 가는 거예요. 이제 얘 때문에 이거 가는 겁니다. 그럼 얘 뭐 만드느냐? 보통 돼지, 뭐 인분, 요즘 사람 인분은 안 만들 것 같은데 돼지나 이런 인분들 있잖아요. 그다음 닭, 얘들의 변이죠. 변을 가지고서 그 다음에 또 뭔가 있겠죠, 그죠? 그 다음 음식물로도 만들 수 있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이게 뭐 알이나 이런 게 그대로 채소로 가기 때문에 이 채소는 먹을 때 어떻게 돼요? 삶아 먹든지, 그죠? 네, 삶아서 우리가 섭취를 하든지, 뭐 물에다 깨끗이 세척을 하든지 이렇게 반드시 드셔야 되는데 그래도 남아있기 때문에 이제 회충으로 나오는 거예요. 자, 회충, 구충, 그 다음 편충, 요충, 그 다음에 동양 모양 선충이 있습니다. 한번 이제 어떤 종류가 있는지 이렇게 쭉 읽어보시면 될 것 같고요. 여기는 뭐 따로 설명을 뭐 그냥 안 하고 넘어갈게요. 그 다음에 그 다음 어패류를 통한 감염 기생충. 1차 때는 기능사, 그 다음에 1차 때 이런 거는 나올 수 있는 소지가 되게 많죠, 그죠? 어패류입니다, 어패류. 어패류는 고기 어자에 조개 패자 써가지고요. 고기나 조개에 의해서 되는 겁니다. 그죠?
자, 여기 나오는 간디스토마, 그죠? 그 다음에 폐, 예, 디스토마, 그죠? 얘는 제1, 예, 중간 숙주가 있고, 그 다음에 제2 중간 숙주 이렇게 나오죠, 그죠? 자, 간디스토마 보면은 자, 외우렁이,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뭐예요? 붕어 잉어잖아요, 그죠? 막 간, 예, 붕어 이렇게 하면 돼요. 자, 간, 이, 부어. 간땡이 부은 뭐예요? 예, 우렁이, 그죠? 끝에 자면 이렇게 하면 간이 부어 이렇게 해요. 예? 이 다음 소리가 예, 그 다음에 폐, 예, 담수어. 담수어는 어떤가 하면 민물에 사는 고기를 담수어라 그럽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뭐 민물 가재, 그죠? 가재. 그 다음에 뭐 다슬기. 예? 남대 그죠? 다슬기죠. 다슬기, 민물 가재죠, 그죠? 이것도 폐가 뭐 있는데 까먹은. 요것도 이거 앞장만 따가지고 있는 거 있는데 이거 까먹었어. 원래 폐가라 그랬지. 일단은 다른 거는 모르는데 우리 폐가가 되게 어스름춤하잖아, 그죠? 일단 폐가는 들어가요. 들어갔는데 그 뒤에만 내가 뭐 있고. 이게 양이 많으면은 이렇게 짝짝하게 외워야 돼요. 제일 기억나는 건 간이 부어 이밖에 생각 안 나요. 간땡이 부으면 예, 이거 진짜 간땡이 붓는 그런 병이에요, 이거. 그리고 이게 왜 그런가 하면요. 이게 영어로는 스토목이라고 그러잖아요. 스토목, 복통, 그죠? D는 뭔가 하면요, 이게 투라는 뜻입니다. 두 개라는 뜻입니다. 얘 생긴 거에 보면 있잖아요, 주둥이가 2개짜리 애가 있어요. 그래 빨판같이 생겨가지고 병을 일으킵니다. 그래 디토마는 이 주둥이가 2개인 법충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스토목, 배가 복통을 영어로 스토목이라고 그래요. 그러면은 대충 어떤 거냐면 한 놈은 폐에 붙어가지고, 예, 한 놈은 간에 붙어가지고 이렇게 하는 거예요. 반드시 약을 먹어야겠죠. 그 다음에 이제 육류입니다. 소, 돼지에 의한 겁니다. 그죠? 자, 유구조청은 돼지고기고요. 그 다음에 무소, 무쇠 뭐 이렇게 이제 옛날에 그렇게 외웠는데, 예, 무구조청 그러면은 소고기 생식으로 인해서입니다. 돼지하고, 예, 그 다음에 소하고, 그 다음 선모충은요, 얘도 마찬가지로 돼지고기는 날 것으로 먹는 겁니다. 그럼 돼지고기가 몇 개 있죠? 2개가 있죠. 예. 선무충하고 갈고리 충충이 있는 거군요, 그죠? 유구조충하고 2개 같이 잘 외워놓으세요. 구분 잘 해놓으세요. 이거 1차 시험 보시는 분들은 이거 구분 잘 해놓으셔야 돼요. 돼지냐 소에 따라 이거. 그럼 문제가 어떻게 나오는가 하면 이렇게 연결해놓고 소 이렇게 해놓고 틀리게 막 배열을 해놨겠죠. 그럼 그거 찾아내가지고 푸는 문제들이 좀 나올 겁니다. 그 다음에 이제 코로나 바이러스, 지금 이 코로나 바이러스 세대잖아요, 그죠? 얘는 호흡기 감염증입니다. 예, 이 체력이 좋고 몸이 좋은 사람은 그냥 넘어가는데, 뭐 어린이도 뭐 잘 넘어가는 어린이도 잘 넘어가고, 어른이 되게 문제이죠. 나이가 들면 들수록 이제 몸의 신체 기관은 점점 노화되기 때문에 면역력이나 이런 게 좀 다 떨어집니다. 그래서 나중에 나이 들고 병에 걸리면은 되게 힘들어하고 아무래도 좋지 않은 상황이 나오는 이유가 그겁니다. 그래서 젊어서 고생하지 말고 젊어서 몸 맡기라는 얘기가 요즘 거꾸로 되어 있죠, 그죠? 젊어서 요즘은 일 덜해야 오래 삽니다. 그 다음에 이제 결핵에 대한 거 있고, 근데 요거는 한 번씩 읽어보세요. 제가 그냥 소개를 해놓은 겁니다. 결핵, 그냥 수족구병하고 에볼라 바이러스, 그 다음에 인플루엔자,
감기는 절대 이게 낫지 않는 완치가 안 되는 겁니다. 우리 그죠? 그 다음에 장티푸스, 홍역, 황열 등이 있는데 요 남말뜻을 이해하기 힘들 것 같아요. 제가 이렇게 소개해 놓은데 시간 되시는 분들은 요 남말뜻 한번 쭉 읽어보세요. 아직까지는 이까지는 뭐